안녕하세요. 앤드림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중고생 같은 경우는 재수가 나아요? 뭐 편입이 나아요?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지금이라도 편입을 할까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참 많이 주신대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첫째로 정시랑 수시를 잘 보는 것.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티오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그리고 둘째로는 재수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그 다음에 편입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사실 우물쭈물 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건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순서로 어쨌든 추천을 드리고, 우리 솔직히 편입 왜 하려고 하죠? 우리 잠깐 솔직해집시다. 우리 학벌 때문이잖아요. 그쵸? 사회에서 친한 척, 착한 척하고 이런 막 어른들이, 선배들이 야 괜찮아 학벌 안 중요해 라고 하지만 요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편입할까 말까 할 때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다만 제가 추천은 드리되 아래 이유로 이 무조건적인 어떤 추천은 드리기 어려운 게, 자, 첫 번째 티어가 굉장히 적어요. 특히 스카이 뭐 포카 이런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있다고 한들 굉장히 적고 1년 막 몇 년에 한 번 몇 명 있는 수준이고, 인서울도 굉장히 티오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경쟁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 준비한 사람들이 지원자의 수준이 엄청 높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티오가 적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결국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 싸움. 둘째는 동일 전공의 편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경영학과 있는데 갑자기 뭐 통계학과로 간다 편입으로, 뭐 쉽진 않죠.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뭐 경영에서 경제를 가더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응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건 오히려 옮기지 않는 것만 하는 건 못한 것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만 느끼는 것 같고요. 셋째는 요건 이제 사실은 이게 성공했다 한들 여기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본인의 어떤 인사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이 학문은 어떤 적응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난 편입생이라는 어떤 꼬리표라든지 약간 자격지심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길 어떤 긍정적이거나 둥근 성격, 본인이 또 다가가거나 그 학교 수준에 맞춰 나가려는 나의 어떤 공부 노력 등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와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어떤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는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염두는 해둬야 돼요. 너 편입생이야? 이 사람 지원자 편입생이었는데, 이게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맥에 의해서 혹은 정보 싸움에 의해서 탈락이 좌우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물론 두 가지가 핵심이죠. 문과는 편입 꼬리표가 좀 붙을 확률이 좀 높고요. 이과도 뭐 꼬리표는 약간 붙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공이 뭐냐 결국, 그리고 교수님 누구냐, 그래서 너 실력 있냐, 논문 얼마나 썼냐, SCI 몇 개냐, 혹은 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 스펙은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좀 이공계에서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벌 외에도 다른 걸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연구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전공 실력이라든지 뭐 랩이라든지 뭐 그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봐서 네가 혹시 비록 학벌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이런 게 뭐 스카이 나온 애보다 나 하면은 서성안에 뽑히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업국에서도 많이 뽑히고. 이해되시죠? 근데 문과는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벌을 대체해서 이 사람을 평가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학이라든지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경력을 많이 먼저 쌓은 다음에 이제 경력 같은 신입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직업국 이상에서 만약에 본인이 인공계라면은 학벌도 중요한데 연구실이나 전공 능력이 핵심이니까 학벌 컴플렉스 굳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이면은 편입을 하신 거는 뭐 추천을 드리되 굳이 막 컴플렉스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그리고 지방 사립대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컴플렉스를 느낄 것 같고 취창업에서 내가 솔직히 내가 메타인지 했을 때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어떤 경쟁을 했을 때 밀릴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히 편입 도전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5개는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해야 돼요. 괜히 만만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편입을 이 악물고 해도 사실은 정보라든지 인맥, 운이 좋아야지 편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알아보시고요. 한마디로 편입은 정말 극악의 가성비니까 정말 이 악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 대학 학벌이라는 게 10, 20 세대에서 매우 큰 요소고, 사실 30대 넘어가면 사실은 조금 줄어들어요. 조금 줄어들지만 10대, 20대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할지 결정하실 때는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캐스터고 전달자고 좋은 통찰을 갖고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요거 있잖아요.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5호의 법칙 5권의 책을 보고 다 종류가 달라야 돼요. 유튜브 5개 보고 그리고 사람 5명 만나라는 거예요. 편입에 성공한 선배, 그쵸? 여기도 뭐 세 군데 카테고리 나눌 수 있죠. 뭐 설카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거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서울로 보고, 직업으로 보고, 뭐 뭘로 보고, 알겠죠? 또 뭐 약대로 편입했을 수도 있고, 예. 편입한 선배 보고 또 편입에 실패한 선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쵸? 또 편입 담당자도 만나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풀로 골고루 만나셔야지 얇게 넓게 돼서 내가 관이 생기게 돼요. 정확한 방향. 오케이?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요 5호만 하셔도 충분히 편입에 있어서는 정답이 나올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지만 남들보다 꼭 더 앞서는 정보를 스스로 얻기 바래요. 제가 다음에 언젠가 이제 돈 얘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돈 이제 부자 되자, 뭐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걸로 해줄 텐데,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잃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꼭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는데 나보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더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돈 공부를 벌려고 열심히 안 하고 만들려고 열심히 안 한다. 근데 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뭐 10대 20대 학부모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남들보다 꼭 더 앞서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정말로 인터넷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돈 10,000원, 20,000원, 50,000원 줘서라도, 혹은 긴 장문의 편지를 줘서라도 만나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명은 저 만나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인연을 쌓으시고 정보를 얻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네. 오늘도 인생은 말이지 준비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